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기사 읽어주는 남자. 오늘 읽어드릴 기사는 바느질과 미래교육. 네, 좀 잘 조합이 되지 않는 단어죠. 바느질과 미래교육. 사회정책팀 기자 양선아, 한겨레 프리즘에 올려져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글도 어제 5월 8일 수요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바느질과 미래교육. 바느질하고 미래교육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이 시대에 뒤떨어져요. 도대체 요즘 시대에 바느질은 왜 배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느질 배운다고 실제 하겠어요? 다 수선집에 맡기지. 써먹지도 못할 걸 학교에서 왜 가르치는지.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기자가 하소연하듯 말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남자 기자는 바느질 때문에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맞듣지 않았나 보다.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다. 학교에서 바느질을 배우면 왜 안 되지? 단추가 떨어지거나 옷이 찢어지면 바느질도 해야 하는데 수선집에 맡기더라도 바느질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제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다른 언론사 기자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려다 내 생각을 밝혔다. 저는 바느질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녀 모두 기본적인 바느질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느질 말고도 기본적인 요리법 등 가사노동과 돌봄의 가치까지 학교에서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수십 년 동안 보아온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의 몇 배라는 기사는 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려 12년. 인생 초반에 상당한 시간을 우리는 학교에서 보낸다. 그 학교에서 지식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배우고 다양한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며 학교 밖 세상을 미리 경험한다.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배운다. 그런데 우리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 매몰된 나머지 학교를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팬티 바르게 개는 법이라는 책이 있다. 미나미노 다다하루라는 일본 고등학교의 기술 가정 과목 담당 선생님이 있었다. 기술 가정 과목. 이 선생님은 영어 교사로 13년간 근무하면서 일본 학생들의 무기력하고 산만한 수업 태도, 의욕 저하로 고민이 많았다. 그러다 이 교사는 고등학생들의 무기력함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탓이라고 보고 일본 최초의 남자 기술가정과 교사로 변신해 4대 자립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천했다. 대단하네요. 예. 영어 교사로 13년간 근무했다가 기술가정 교사로. 예. 그가 말하는 4대 자립이란 팬티 개는 법이나 먹거리 준비 등과 같은 생활적 자립, 또 가족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정신적 자립, 노동의 의미와 돈의 사용법, 그리고 노후까지 상상하는 경제적 자립,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동등한 연애관계 등 성적 자립이다. 책을 읽다 맞아 하며 무릎을 탁 쳤다. 어른이 되어 한 가정을 꾸려 생활해 본 사람이라면 안다. 진정한 행복감이나 자신감, 성평등한 가족 문화의 4대 자립 요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 출입 기자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용어가 미래 교육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학령 인구 감소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에 맞게 학교도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는 장밋빛만은 아니다. 현재 직업의 절반가량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들은 국영수 교과 지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런 능력도 앞에서 말한 자립 능력 토대 위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미래 교육 담론이 지나치게 코딩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 과학기술 관련 위주로 흘러가거나 창의성과 같은 관념적인 용어에 그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진정한 미래 교육이라면 기술 발달 등으로 벌어질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의제인 환경 문제나 젠더 갈등 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역량을 키우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팬티를 바르게 개어넣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는 법을 아는 이들이 미래를 이끈다니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는가? 예. 바느질과 미래교육, 한겨레 신문 사회정책팀 기자 양선아 기자입니다. 제가 기사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많은 기사 칼럼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뭐 기준 아닌 기준인데 첫째는 정치나 좀 딱딱한 뭐 그런 뭐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련된 기사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교육이라든지 또 여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 우리가 이것도 뭐 우리 일상이죠. 사실은 우리 일상과 깊이 좀 관련된 글들을 조금 선택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남성 기자보다는 여성 기자가 쓴 또는 여성이 쓴 그런 그 칼럼이나 기사를 조금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남자가 보는 관점과 여자가 보는 관점, 똑같은 사안을 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1세기에 있어서 지금은 페미니즘이 상당히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서 우리 사회에 지금 굳건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여성 작가의 글들, 여성 작가의 글이나 또는 여성 작가의 시, 그런 문학 작품들을 좀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는 연습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이 기사와는 뭐 특별히 연관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육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컴퓨터, IT, 뭐 소프트웨어, 코딩 이런 쪽에 과학기술, 다르게 말하면 미래 사회에 돈이 될 만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산업에 필요한 일꾼을 길러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시대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삶의 그 범위 내에서 매일 경험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냥 간과하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바느질을 배우긴 했지만 뭐 평소에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도 않을 걸 뭐하러 배우느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럼 미적분 배우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열심히 배웁니까? 미적분 쓸 일도 없는데 미적분 열심히 배울 필요 없잖아요. 예? 하지만 그걸 배우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좀 다르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자가 쓴 것처럼 바느질을 배우고 또 기본적인 요리법을 배우고 그런 그 아는 거하고 그죠? 단추가 떨어지면 우리가 뭐 구멍이 나면 뭐 양말 같은 거 그냥 버리고 새롭게 사버리죠. 하지만 수선집에 맡기더라도 바느질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제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표현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선도 여기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방을 청소해보고 이불을 개보고 바느질을 해보고 세탁기를 돌려보고 더러운 곳을 청소해보고 정리정돈해보고 이렇게 해봤었을 때 나중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돈으로 다 외부에 맡기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해,
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달라지길 기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읽었던 바느질과 미래 교육, 바느질과 미래 교육 서로 뭐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바느질과 미래 교육 사회정책팀 기자 양선아님의 글이었습니다. 예, 김경수의 기사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